네. 네. 자, 시장이 이제 시작했습니다. 우리 염승환 이사님을 모실 시간이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현재 뭐 코스피는 지금 약보합 좀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2,605포인트까지 좀 밀렸고요. 한 4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요. 상승이 지금 167개고 하락은 한 603개 정도로 지금 많은 기업들이 하락 출발을 좀 한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상승세 좀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상승률은 미미합니다. 0.02%에 좀 불과하고 근데 이제 지수는 올랐는데 상승 종목이 굉장히 적습니다. 372개밖에 안 되고 그러네. 하락은 1000개가 넘거든요. 오. 그러니까 시총 상위 기업들 싸한데요. 예, 이렇게 좀 올랐다라고 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일단 또 오늘 급등하고 LNF도 날리네. 네, LNF까지 2차 전지 기업도 오늘 뭐 리튬 관련주들도 급등하고 오늘도 있어가지고 역시 숏 스키즈. 이제 5, 6, 7월은 에코 형제 없으면 진짜 너무 힘드시겠다. 주식 투자하신 분들. 굳이 5, 6, 7월이라고 해주시네. 본인도 5, 6을 즐겼다 이거야. 네, 진짜 와 엄청나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시총 상위 기업들부터 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약보합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강보합, 네, SK하이닉스 마이너스 1% 정도로 좀 하락세 보이고 있고 다만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포스코홀딩스 오늘도 5% 가까이 폴. 급등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6% 가까이 세계 지금, 철강업계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2차 전지 수혜로 좀 계속 부각되면서 오늘도 포스코 그룹주가 뭐 정말 철강에서 저 회장들끼리 전화하면서 야, 폴 웬일이요? 그럴 거 아니야. 와, 근데 지금 이제 시총 상위 보면 이제 저는 이제 네이버 페이지에서 이렇게 보면 원래 15종목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카카오 사라졌어요. 네, 네이버는 남았어? 네이버는 아직 있고. 네이버라서 네이버 껴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있으니까 와 빠졌어요. 카카오. 네. 포스코 그룹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왔어요. 포스코 에코 두 네. 포스코 에코 코로 가네. 코가 들어가야 되나 봐. 코. 아. 미코도 있는데. 미코는 뭐예요? 미스코리아 말고 미코라는 회사가 있어. 네, 반도체 장비 반도체. 회사. 코미코 있잖아요. 코미코. 그래 거기 네, 계열사 거기도 저기 저 있죠. 그 지주상가 뭐 예, 그래. 맞아요. 후궁정 옛날에 그 세정하고 그랬는데 네, 맞아요. 네. 아 우리 3% 말고 코프로로 에코프로 있잖아. 부럽습니다. 네, 자, 시총 상위 기업들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 그 포스코 그룹 쪽 급등하고 있고 영업무역이 한 3% 올랐고요. 또 SK 이노베이션이 2.5% 그리고 이제 HBM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 많이 올랐던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2.4% 가까이 반등하고 있고 알루미늄 박회사인 사마알루미늄이 1.8%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유한양행이 좀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도 1.5% 추가로 오르고 있고요. SK 바이오팜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지난주 흐름이 좀 오전까지는 더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 이제 코스닥에서 좀 하락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늘은 그 한미반도체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6% 가까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 HMM이 이제 매각 이슈가 좀 있었죠. HMM 오늘은 마이너스 5% 급락하고 있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부각됐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마이너스 4.5%로 오늘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SK 케미칼, 코스맥스, 오리온 이런 기업들이 한 2, 3% 내외 정도로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는 좀 동박 기업들은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각각 2.6%씩 좀 하락세를 오전에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현대건설기계도 좀 빠지고 있고 한온시스템 같은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 GS건설 같은 이제 건설주들도 좀 빠지고 있어서 오늘도 코스피 보시면 뭐 특정 그 이 업종 중심으로 좀 급등세는 좀 나오는데 많은 기업들이 좀 부진한 지금 오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 좀 비슷한 상황인데 일단 오늘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이제 1위 기업이죠. 에코프로 BM이 이제 거의 시총 40조 원에 좀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3% 정도 올랐고 에코프로가 1.3%. 근데 오늘은 LNF가 좀 분전하고 있습니다. 4.8% 정도
올랐고 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마이너스 2% 정도 빠졌고요. JYP 엔터가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을 해서 조금 엔터랑 코스닥의 바이오는 조금 부진하게 출발을 했고 펄어비스가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해서 게임주도 약간은 좀 그 부진한 흐름으로 오늘 오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 오늘 좋은 출발 보인 기업은 일단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그 DNT가 한 12% 정도 올랐는데 여기가 이제 2차전지 장비 회사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2차전지 쪽이 좋은 모습이고 코인테크 역시 2차전지 장비 회사입니다. 4%. 그리고 나노신 소재가 오늘 3.4%.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기업이죠. 한 3% 정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하나기술이나 신흥 SEC 이쪽도 다 2차 전지 이제 장비 부품 이쪽 관련주라 한마디로 뭐 그냥 2차 전지 소부장이 그냥 다 주도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이제 빠지고 있는 좀 기업은 일단 그 엠노가 마이너스 7% 정도 좀 하락을 엠노? 했고, 엠노? 요게 이제 삼성 SDS가 인수한 기업이거든요.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뭐 기업이라고 좀. 그래서 주가가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네네. 근데 오늘은 좀 7% 가까이 좀 빠지고 있고 루닛이 마이너스 5% 하락을 했고요. 덕산하이메탈 요게 이제 그 후공정 기업이죠. 반도체 마이너스 5% 하락을 하고 있고 제우스 뭐 PSK홀딩스 마찬가지로 이번에 HBM 관련주로 급등했었는데 오늘 거의 5% 가까이 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장비 회사들 그 특히 HBM 관련주는 일단 오늘은 좀 출발이 오전에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오늘 뭐 미코, 인텍플러스 둘 다 역시 관련주인데 마이너스 4% 이상 좀 빠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2차 전지 소부장이 연일 좀 급등하는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을 비롯한 나머지 코스닥 업종은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그렇군요. 그런 오늘 오전장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급상도 이렇게 외국인 기관은 동반해서 좀 많이 팔고 있는데 현재 외국인 투자들은 1,900억에 가까운 대량 매도를 지금 쏟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도 좀 1,100억 합쳐서 지금 3,000억이 지금 시작한 지 10분 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매도를 하고 있고 주로 외국인이 파는 거는 지금 철강금속 업종이면 포스코 같은데 포스코 단일 기업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1,600억을 지금 팔고 있거든요. 마침 지금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포스코를 굉장히 지금 외국인들은 공격적으로 매도하고 있고 반면에 전기전자 업종은 유일하게 사고 있습니다. 292억 정도.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외에는 대부분 매도하는데 거의 철강주에 집중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관 투자들은 한 1,100억 팔았는데요. 기관은 전기전자 업종하고 철강주 중심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개인 투자분들은 3,000억 이상의 대량 매수인데 철강주만 1,900억을 지금 사고 있거든요. 포홀이네 포홀. 예,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 포스코홀딩스에 좀 집중 투자하고 있는. 아 이것도 더 올리면은 그것도 공매도 맞나? 그 저기 포홀도 포스코도 꽤 되죠. 꽤 돼? 예. 저 에코프로 걸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나 보지. 글쎄요, 근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 외국인 기관은 오늘 어쨌든 많이 팔고 있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일단 철강주에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온 게 오전에 네.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로는 그 일단 오늘 가장 좋은 좀 출발 보인 그 섹터로는요. 일단 정유 업종이 좀 좋은데 여기 이제 정유? SK 이노베이션이 한 3% 올랐고 S-오일도 한 2% 가까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유 섹터 좀 좋은 편이고 그 외에 리튬 섹터 좋고요. 예.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셀업체라든가 뭐 소재 장비 회사들도 오늘 주가 흐름이 좋고 철강주는 뭐 사실 이게 철강주가 올랐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사실 뭐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스틸리온 여기 포스코 계열사잖아요. 여기는 컬러 광판 만드는 기업인데 오늘 한 5% 가까이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리튬하고 관련 없잖아. 관련이 없는 걸로 아는데 현대제철은 어때? 현대제철. 현대제철은 오늘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철강이 아니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철강으로 지금 그러니까 사실 나머지 철강주는 다 빠지고 있어요. 다 하락이고 지금 철강 업종에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스틸리온 업종을 빨리 바꿔야 돼. 2차 전지도 화학으로 돼 있어가지고 예, 화학이 그죠? 많습니다. 업종을 빨리 2차 전지 시총이 화학 업종보다 아마 몇 배 될 텐데. 네, 지금 훨씬 그죠? 커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화학회사 그 IR 담당자만 회장님한테 맨날 깨진다는 거 아니야. 야 같은 화학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올라노? 같은 걸 해야 올라.
네. 2차 전지 대단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보면 코스피 업종 보면 철강 금속만 지금 올랐어요. 업종만 보면 이제 나머지 업종은 좀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하락하는 섹터가 굉장히 많고요. 가장 많이 빠지는 섹터는 해운 업종, 아마 HMM 주가 급락 때문인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 오늘 급락하고 있고, 웹툰 같은 컨텐츠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또 항공주들도 오늘 주가 움직임이 좀 좋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니, 오늘은 좀 오르는 게 없어요. 그거 말고는. 다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좀 큰 폭의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유주하고 이제 철강도 사실 2차 전지로 봐야 되겠죠. 철강, 리튬, 2차 전지, 뭐 소재, 에코포커야. 예, 이렇게만 지금 상승하는 굉장한 뭐 쏠림이 지금 오늘 오전에. 예, 그 사실은 좀 급락장이라고 좀 봐야 되는 좀 분위기 같습니다. 저요? 오늘은 뭐 크게 볼 거 야, 없죠. 보내준 것까지 거기다 그냥 넣어놨네. 아직 뭐 그 관리를 못 해갖고. 근데 뭐 오늘은 근데 전체적으로 다 하락 같은데 진짜 몇 종목들 오늘 빼놓고 좀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요.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 코스피에서는 포스코 그룹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네. 포스코가 지금 11% 올랐거든요. 그 지수보다 훨씬 더 빠진 것 같아요. 네. 예, 지수는 뭐 마이너스 0.5% 정도 하면 빠지는 것 같은데 코스피 기준. 네. 근데 그보다 체감상은 더 많이 빠지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리포트 볼까요? 네, 오늘 이제 첫 번째는 그 다울투자증권의 이제 조선 담당하신 최광식 연구원님이 조선 LCO2 이게 뭐냐면 이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인데 요 시장이 좀 열리는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의 좀 보고서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LCO2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선박인데 LPG선과 좀 비슷하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관련 내용은 일단 이제 조선과 관련된 좀 내용 해가지고 일본의 이마바리 조선사 대표가 우리 한국도 요새 인력 부족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력 부족 때문에 생산 능력 늘리기가 좀 어렵다라고 좀 언급을 해줬고요. 신조선 수요는 좀 강한데 동북아 조선사들이 생산이 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라서 조선주 업황은 호황이 좀 장기화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고요. 현대미포조선이 이제 건조했던 메탄올 연료 추진선이 처음으로 이제 운항을 시작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아마 공시가 그 금요일인가 목요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현대미포조선이 그리스 캐피탈 마리타임으로부터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2척을 수주했는데 이건 이제 뭐 하는 거냐면은 그 탄소 포집하잖아요. 이산화탄소 뭐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이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을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서 이 포집했던 그 이산화탄소를 운반해주는 그런 운반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친환경 선박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장이 이제 2050년까지 연평균 30% 정도 선장을 할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박은 어쨌든 이제 탄소 중립으로 전환을 하기에 앞서서 현대 미포조선이 일단 이제 새로운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시장이 좀 진출을 하면서 시장이 좀 확대된다는 그런 의미니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선종 외에 새로운 이제 친환경 선박이 또 나왔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원유 수요가 좀 감소한다는 좀 우려가 있다 보니까 탱커 이제 선을 운항하는 그 선대가 좀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좀 신조선 시장 무용론이 좀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2030년까지 원유 수요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좀 증가를 하고 노후선 교체 수요도 있고 또 탱커 시장이 만약에 좀 없어진다면 이게 줄어든다면 그 빈자리를 이런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이 또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적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액화 이산화탄소는 마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LPG 그 선 중에 좀 고마진 LPG 선에 좀 가깝다고 하니까 한번 조선업종의 이런 또 변화들도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화장품 유통업이 재편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유한타 증권의 이승은 강순건 연구원님이 일단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슈들 좀 적어주셨는데 지금 과거 화장품 유통업체가 면세점, 백화점, 방문 판매, 원 브랜드샵, 온라인이었는데 네. 요새 올리브영이 꽉 잡고 있잖아요. 근데 올리브영이 최근에 지난 17일 날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 진출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중저가 화장품 하는 회사인데 온라인몰을 통해서 이 프리미엄 화장품 전문가 파는 회사죠, 만드는 회사. 네, 파는 회사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중저가 라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럭스 에디트라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상품몰을 만든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 화장품을 이제 판매하겠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유통 채널은 이제 기존의 면세점, 백화점, 방문 판매 채널과 경쟁을 할 지금 대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올리브영은 지금 이제 대중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채널인데 이렇게 프리미엄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 이 프리미엄 시장도 경쟁이 좀 격화될 수 있고,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선택폭이 넓어지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LG생활건강이 지금 더 페이스샵이라든가 네이처 컬렉션 같은 406개 오프라인 가맹점 계약 구조를 바꾼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맹 계약이면 LG생활건강 제품만 판매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물품 공급 계약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더 페이스샵 그 원 브랜드 샵에서 LG생활건강의 제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회사 제품도 이제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리점주들이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LG생활건강이 물품 공급 계약으로 바꾸면 이제 올리브영하고 또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원 브랜드 샵은 그거 하나밖에 못 팔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실 경쟁이 안 되죠. 예, 대부분 올리브영으로 가버리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올리브영의 입지가 굉장히 좀 커졌고, 그 자구책으로 이런 이제 대형 기업들도 이 공급 계약까지 좀 바꾸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올리브영은 이게 잘 되나 보죠? 이게 매장이 대체로 굉장히 잘 되는 걸로. 아, 굉장히 잘 돼요? 거기 이제 요즘에는 외국인들까지 많이 가더라고요. 올리브영에? 저기 명동 한번 저도 그러니까 갔다 왔는데. 홍콩이라는 데가 왓슨이라고 있잖아. 거기 보면 약도 팔고 뭐 아, 왓슨. 예. 네. 그런 거지. 그런 형태의 거기다 화장품 많이 팔고 네, 맞습니다. 젊은 여성분들이 거기가 제일 쓸모 있다는 거야. 네. 살 게 올리브영. 많다는 거지. 네, 아, 살게. 이것저것. 음. 네. 근데 비싼 거 럭스 에디트 네, 거기 이제 런칭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네. 굳이 근데 거기에 모아놓을 필요는 뭐 있는 거예요? 모아놓는다. 그러니까 럭스 에디트라는 데다 모아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이제 거기 또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이게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면 그렇게 이제 모아놓는 게 와서 이제 요거 살려다가 아 이제 온라인 매장도 편집샵이 필요하죠. 예전. 온라인이? 그럼 자기가 갤랑 사러 들어갔는데 갤랑보다 더 좋은 예를 들면 뭐가 있죠? 뭐 로레알 있다. 그 갤랑이나 로레알 이런 거는 그 올리브영에 없죠. 거의. 그럼 고급 브랜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중저가. 그렇지. 그게 이제 오프라인은 내 이 매장 갔다가 야 다른 매장 또 찾아가기가 이게 불편하고 번거로우니까 안 되는데 아. 온라인에서는 검색하면 바로 그냥 오, 나오는데 우리는 오프라인 가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저쪽 온라인으로 가는 거 더 힘들어해. 알겠어. 그렇다면 아, 인정. 예를 들면 뭐 시슬리 하나에 저 시슬리 알지? 네. 시슬리 크림 하나에 거의 100만 원씩 한단 말이야. 진짜요? 아 몰라? 뭐 무슨 어디다 바르는? 어디다 바르긴 어디다 발라? 얼굴에 바르지. 어? 그래서 그 시슬리 검색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번 봐봐 얼마인가. 와 30만 원 뭐 비싸긴 비싸네. 와. 야. 근데 그런 물건을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수급해 오지? 거기서 납품을 받나? 그런 전략까지는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이제 만드는 회사가 아니니까 이제 유통망을 어떻게 확보하겠죠. 네. 그래요. 여튼 뭐 그렇게 이제 전략을 세웠다 이거죠. 네. LG 생활건강. 그러니까 이제 위에 프리미엄 브랜드도 이제 위기를 느끼고, 음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올리브영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고,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지금 위기 상황을 어떻게 좀 대처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마데카설이 더 힘들다. 마데카스. 저분 아시네. 그 데니 원더. 이제 명품 화장품이라고 할까? 명품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네. 최고가 네, 라인이 라프레리하고 시슬리가 있어요. 라프레리. 라프레리는 파란색. 이런 거보다 더 진한 그 파란색 용기에 담겨 있고 TS 샴푸가 명품이죠 사실. 시슬리는 이제 하얀색에다 약간 이렇게 연두색. 트러스트 TS. 아 샴푸는 이게 명품이고. 네. 그런 화장품이 있다 이거죠. 네. 아 이제 돈 좀 모아가지고 네. SY 하나 사줘봐. 아 근데 그거 안 좋아한다니까. 안 좋아하진 않는데 얘기를 안 한 건가?
그럼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냥 보통 여기 뭐 이런 데서 그냥 다 사시던데. 네. 올인원 하나로 다 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제 CJ 올리브 뭐 이런데 예. 보통 그런 데서 SY도 우르울수 그거 파는 거 아니야? 그 뭐요? 한 방에 끝내는 거 한 있어. 번에. 그래서 오리로 많이 나오죠. 오리론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냥 이것저것 뭐 비싸진 않게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 앞에서만 가격표를 이렇게 싼 걸 붙여놓은 건가? 네. 자 그리고 라메르도 있구나 라메르. 비싼 거지. 네. 라메르는 저 수메르 쪽에서 만든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번 주 혹시 뭐 일정 같은 거 중요한 게 하나만 있을까요?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 더 있을까요? 하나만 더. 리포트가. 그 한국투자증권의 최고원 연구원님이 그 운송업종 이제 네. 2분기 자료인데 일단 이제 항공업종 말씀드리면 실적은 되게 좋을 걸로 좀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이다라고 좀 그 얘기를 해주셨고, 아무튼 3분기도 뭐 영업이익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고, 그래서 항공 시장은 3분기가 좀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주가는 굉장히 부진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크아웃 논란이 여기도 좀 심해가지고 이 저비용 항공사들 주가는 좀 부진해서 오히려 좀 투자 기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해운 쪽은 일단은 물류대란 수혜주들이다 보니까 올해는 좀 감익은 불가피합니다. 사실 이제 운송 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이게 신사업 투자하지 않고는 오르긴 좀 어렵다. 근데 이제 워낙 돈들을 많이 벌어놨거든요. HMM만 해도 현금성 자산이 한 15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사는 데는 그러면 한 15조 갖고 가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각 이슈 보니까 한 최소 5조 원은 줘야 된다고 그리고 하더라고요. 5조 사고 현금성 자산 15조 갖고 가는 거야? 근데 이제 5조 원도 이게 이걸 내기가 좀 쉽진 않은 거죠. 이거를 근데 어떨지는 5조 모르겠는데요. 비싼 거 같지는 않은데. 근데 5조 막 7조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지금 매각가가.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워낙 지금 돈들은 많은데 거기다가 실적은 뭐 크게 기대는 안 하지만 2분기는 실적의 바닥을 확인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자. 그리고 이익 체력도 높아졌고, 그래서 방어주로서 좀 매력은 유효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익 추정치도 거의 좀 바닥까지 왔으니까 뭐 더 나쁠 건 없다라는 내용이고, 특히 HMN 같은 경우는 이때 아시겠지만 21년도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놨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 현금성 자산이 이렇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좀 이슈가 있는 게, 항공시장은 역시 그 양대 국적사가 합병이 좀 어떻게 될지가 좀 제일 중요한데, EU, 미국, 일본에서 지금 최종 승인이 이제 나면은 진에어, 에어부산이 통합될 것 같고, TA 항공은 장거리 노선 진출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저비용 항공사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무산이 되면 공급 경쟁이 다시 시작돼서 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TA도 그거 계열사예요? 아니 TA는 계열사는 아닌데 TA 이제 왜요? 노선 같은 걸 좀 반납하잖아요. 대한항공 이제 그 조건이 있어요. 이 반납하는 걸 예. 받아먹는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달라 뭐 자꾸 이러고 있는 거고. 근데 일단은 만약에 합병이 되면 그 노선을 일부 가져가니까 LCC가 저비용 항공사한테는 좀 수혜가, 이제 공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지금 합병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당초 EU에서 심사 일정이 8월인데 10월로 또 연기시켜 버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난항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항공업종 투자할 때는 일단 여름 성수기 이익 모멘텀에 좀 집중하자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이제 HMM 그 산업은행이 지분 매각 이제 속도 낸다라고 아마 이제 뉴스 나왔는데, 지분율 58% 요거를 이제 매각 대상으로 지금 나와 있고, 영구채 아마 이제 그 전환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경영권 프리미엄 30% 부여하면 지분 가치가 7조 원 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누가 인수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SM 그룹인가요? 거기 삼나 마이더스라고. 예, 거기가 좀 가장 좀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우 회장님 있죠. 네네네네. 예. 삼나 마이더스. 네. 삼나 만상에서 나왔다. 그때 지난주에 한번 얘기해 주셨죠. 네. 삼나. 울산 방송 갖고 있죠. 네. 근데 이게 주주들 쉽지 입장에서는 이게 연구체를 이제 지금 현금이 많으니까 이걸 모두 상환하면 주식수가 이제 희석되는 게 줄어드니까 주가엔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러면 또 배임 우려가 또 일부 있을 수도 있대요. 내가 볼 때 헐값 논란 나오면 산업은행 골치 아플 거야. 예.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걸. 예. 법적인 게 걸려 있으니까 또. 예. 이게 또 배임 우려를 만약에 피하려면 이게 연구체 전환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밸류가 떨어지거든요. 예. 이게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딜레마긴 한데, 최대 주주가 이제 어떻게 할지가 좀 관건이고, 요게 만약에 매각 의지가 강할수록
이게 주가 부양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HMM은 요 매각 이슈에 따라서 좀 주가 변동성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번 주 일정만 일정. 예, 오늘 그 나스닥 100 지수가 아마 지난주에도 뉴스 많이 나왔지만 리밸런싱 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일단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7월 26일은 이제 FMC 회의가 열리고 또 SK하이닉스 현대차 실적 발표 있고 그날 이제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 드디어 이제 언팩 행사를 열어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네. 제가 대기하고 있죠 지금. 아, 네. 저의 폰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언팩 더 이상 저걸 병풍폰이라 부르는 사람 싫어할 겁니다. 아니 그래도 이거 뭐 한 9월 돼야 받겠는데 이거. 8월에 아마 나올 거예요. 8월에? 네. 예약하면 저거 준다 그랬지 이거. 아 이어폰. 네. 저요. 사은품. 가게 잘 만나면 저 시계도 줄 거예요. 소개 좀 해줘. 좀 주세요. 어디서 사라고. 거기 가서 할게요. 네. 또 성지 같은 데가 있습니다. 아, 성지. 핸드폰 구매 성지 뭐 이런 데 몇 군데. 그죠. 아, 우리 동네 핸드폰 가게 사장님은 케이스 하나 아무거나 저 있잖아. 이 뭐지 필름 투명. 필름 아무거나 고르라 그거 주시던데. 그때 3개 샀거든. 아이폰 10. 아. 세 가족이 가서 3개 샀는데 매우 즐거워하면서도 자제하시더라. 왜냐면- 아무거나 고르래. 케이스 뒤에 그거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막 시계 주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야, 이 인간들 진짜 많이 남네 이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제 필름만 붙여주면 아 여기도 진짜 힘든가 보다 이런 생각하면서 또 가진다고요. 아이고. 난 그거 받고 고마워가지고 와 공짜로 이거 좀 좋은 케이스 거지. 받았다. 지문도 안 이런. 하여튼 거기는 뭐 지역 경제 많이 좀 우리 김프로님이 네?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가게 아직도 있죠? 잘 되고 있지. 네, 잘 되고 있죠. 네. 개통시켜주고 필름 하나 붙여줄 정도면 아유 뭐 아주 장사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러면 우리 여미사님은 이 정도로 인사드리고요. 아, 오늘도 SML 주주정회가 있거든요. 주정회도 또 얼른 가봐야 되니까 오늘은 그럼 여기서 라이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미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